그래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합니다. 독특허지 기특허지.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독특하고 똑똑하고 기특한 기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내 방광 안에 소변이 얼마나 차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실제 배뇨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패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직접 개발해서 특허까지 출원했다고 합니다. 방광 내 소변량 알려주는 패치를 직접 개발한 건국대 비뇨의학과 김아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얼마 만입니까 이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작년 5월에 뵙고 네. 예, 1년 조금 더 넘게 네. 만에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저희가 건강 관련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특허청 코너에 나오셨단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뭘 개발하셨길래 이 코너에 나오신 겁니까? 그동안 이 1년 만에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개발을 좀 하느라고 그동안 1년 만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은 지금 직접 개발한 이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발명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방광 모니터링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이성 방광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신경이성 방광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드리고요. 이제 이 방광 아랫배, 그러니까 방광의 아랫배 있죠. 예. 아랫배 이걸 딱 붙여놓으면 이제 소변이 이제 마렵지 저희가 보통 사람들은 방광이 차면 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신경이성 환자분들은 그 마려운 느낌이 조금 명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붙여놓으면 예. 제가 핸드폰으로 이 기계가 방광이 얼마나 찼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은 필요성도 알겠고 굉장히 좀 똑똑한 기기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임상 의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 주실 분을 참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단국대 이제 김세환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의공학과의 김세환 교수님을 만나서 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남은 이야기는 저희 2부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고요. 계속해서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김아람 건국대 비뇨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오늘 슬라고시 청취자 퀴즈가 하나 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난번에도 틀려가지고. 그걸 기억하세요? 네네. 예. 이영지 PD님한테 항상 혼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안내드리고요. 네네. 음성 퀴즈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음성을 퀴즈로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묻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답이 되니까. 네네. 예, 힌트를 하나 주세요. 수술실에서도 제가 이제 듣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주 듣는데. 이 프로그램을? 네네. 예. 자주 듣고, 이제 평상시에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제 몇 시에 듣는지를 말씀을 딱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잘 말씀하시고. 시간 말씀하시고. 그 철자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철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 지금 오답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으로 오답으로 슬라고시를 많이 듣고 있다. 이렇게 하거나 슬라생을 많이 듣고 있다. 줄여서 말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줄여서 말씀하시면 되게 안 됩니다. 사실 안 됩니다. 네, 그게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글자 수만 힌트 하나 주실까요? 이렇게 딱 풀어서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네. 10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몇 시 몇 분 이렇게 딱 해주셔야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수님 이제 프로 방송인 다 되셨네요. 네. 자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힌트가 됐을 것 같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부, 2부 이렇게 끊어서 간 이유가
문과 출신이라 이 야. 원리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 자, 네. 이제 준비가 됐어요. 원리 앞서서 설명하려다 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방광 내의 소변 양을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예.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니얼스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방광 내에 있는 소변 양을 측정하는데요. 여기 뒤에 이제 레이저 장치가 이게 나옵니다. 나와서 몸을 이제 투과해서 방광 내에 있는 소변 양을 측정하는데 예. 레이저가 파장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뭐 600에서 1000 나노미터의 파장대는 가 이제 태양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안전한 파장대고요. 안전하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970 나노미터 파장대 같은 경우는 물에 흡수됩니다. 흡수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소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98%가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가 쭉 나와서 소변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 물이기 때문에 흡수가 확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파장대의 레이저를 여기서 이제 쏘게 되고 들어갔더니 흡수가 확 되더라. 그걸 보면서 저희가 지금 알고리즘을 계산을 해서 그 안에 소변량이 얼마나 있구나라는 걸 계산을 하면서 소변의 이제 양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제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만의 특허 기술로 그것들을 방광 내의 소변 양을 계산하게 되는 특허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이 발명품이 있기 전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소변이 마려운지 안 마려운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은 봐왔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들은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러블 몸에 이제 붙이고 있는 장비고 네. 그 전에는 사실 웨어러블 장비는 세상에 이제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환자분에게 예를 들면 이제 환자분 누우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면 의사가 여러 의료진이 초음파 장비로 배를 이제 문지르죠. 누운 상태 띠띠띠띠 초음파를 누르면 한 5초 정도 후에 초음파 장비에서 그 순간에 있는 방광에 있는 소변 양만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는 병원에 있을 때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죠. 집에 있을 때는요? 집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기하죠. 어떻게 해왔나요 그동안? 집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예. 집에 이제 누워 계시거나 기저귀를 차고 계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신기한 일인데 현대 의학 기술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기저귀에 지금 소변을 봐주셨다고 해서 젖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소변을 잘 보세요라고 생각하시는데 방광 안에 소변이 꽉 차서 이게 흘러 넘친 건지 소변을 보신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본 건지도 모르고.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비뇨기학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그냥 소변줄을 채워놔요. 방광 안에 넣어놓거든요. 그럼 방광이 차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방광 안에 고여있는 건 없겠지만 방광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심각하죠. 네.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느낀 계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이 기기를 개발하게 된 어떤 개인적인 좀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비뇨기학과 전문의 그리고 교수로 이제 연구를 쭉 해오긴 했는데 실제로 환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할 계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아시다시피 뭐 3분 진료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한 학회에서 이제 환자분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학회에서는 환자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척수손상 학회였는데 이 환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자기 사고 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이분이 발레리나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한 여성분이 나오셔서 사고 전에 자기가 발레리나였고 사고 당한 이후의 삶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굉장히 많은 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한 100명 앉아 있었고 저 혼자 이제 비뇨기학과 의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갔었고 저도 신경성 방광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환자분이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나운서님 그 환자분의 소원이 뭘 것 같으세요? 다시 일어나서 아름답게 발레를 추는 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 환자분의 대답이
저의 뒤통수를 진짜 그 망치로 한 대 이렇게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어. 그 환자분의 소원은 오늘 제 소변 문제 해결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비뇨기과 의사인데도 그 얘기를 그 소원에 대한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촉수혼상 환자분들의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분들의 소원은 이거였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2020년 5월 달에 그래서 신경성 방광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이제 계기가 되었죠. 예. 어떻게 보면 좀 기본권 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일 것도 같은데 그 실제로 이거 환자분들한테 좀 사용을 해보시기도 했나요? 뭐 임상이나 이런 데에서?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번 이제 그 기사도 나가고 하면서 제 이제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살 수 있냐, 언제 이제 사용할 수 있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안전성 평가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긴 과정을 거쳐야 돼가지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네. 되고. 그래도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들 관심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사실 이게 이제 이게 붙이게 됐을 제가 이제 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환자분들이 지금은 이제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고 소변을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지금 가이드라인으로는 환자분들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소변을 빼줘야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가이드는 4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빼주게 돼 있는데요. 마려운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도 하고 있고 뭐 회의를 한다던가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하는데 4시간에만 한번 소변을 보러 가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방송하는데 4시간이 딱 그러니까요. 됐다. 가야 돼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환자분들은 소변을 한번 보려고 하면은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이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을 움직여서 바지를 내리고 요도를 찾아서 이런 자가도용 카테타라고 하는 거를 요도를 찾은 다음에 이걸 열어서 꺼내서 요도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예. 소변을 꺼내서 이걸 소변을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걸 4시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인생을 이거에 맞춰야 되는 일이 그렇죠.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던가 뭐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일들을 포기하게 돼버려요. 제약이 상당할 집에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생을 보내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예. 우리처럼 이분들도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방광이 찼을 때 보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붙이고 있으면 이분들도 방광이 찼을 때 그 신호를 알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1분도 남지 않아서 네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 예를 들면 암으로 방광을 완전 떼버린 분들도 소변 장으로 방광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밤에 소변을 막 지려버리는 아이들도 붙일 수가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민성 방광이나 야간요 같이 배뇨장애 있는 환자분들도 배뇨 일지 대신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인지치료 붙이고 있으면서 이런 디지털 인지치료제를까지도 저희가 이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요거 이제 특허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어떤 부를 쌓는 거 이런 건 목적보다는 더 나아가서 환자들에게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증 과정도 잘 거치시길 바라겠고요. 언젠가 또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발명품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